대해서 그럼 저랑 우리 임용 선생님이랑 둘이 읽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상대의 마음을 얻는 아주 단순한 행동, 유사성의 효과. 그대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를 내게 말해보라. 그럼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때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말이다.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성격이나 취향, 생활 행동, 버릇, 습관, 교육 수준이나 종교적 신념 등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지만 뭘요? 네, 죽였어요. 내 마이크를 죽이. 네, 그 사이에 눈을 갖고 왔어요. 어제도 눈을 못 찾아가지고 오늘 찾았어요.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지만 미국의 신혼부부들을 조사한 결과 99% 이상의 부부들이 동일한 인종이며 94%가 동일한 종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교육 수준, 전체적 배경, 심지어 신장이나 눈동자, 색 같은 신체적인 특성까지도 유사함이 밝혀졌다. 왜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날까? 사람들은 자신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이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상대를 선택한다. 이처럼 상대를 선택할 때 상대의 매력 정도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이론을 심리학에서는 기대 가치 이론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배우자의 선택이나 교우 관계에서도 냉혹한 시장 경제 논리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배우자의 경우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거래보다 더 철저한 시장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술집이나 극장 로비에서 부부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매력 정도를 평가한 연구 결과 부부간의 신체적 매력 정도도 매우 일치했다. 다시 말하면 매력적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과 짝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사성의 효과라고 한다. 유사성이 호감을 유발하는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돼 있다. 선택과 태도가 비슷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 반대로 가치관이나 성향이 다른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견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피하는 것이다. 비슷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자연히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면 자존심도 상한다. 누가 이를 환영하겠는가? 그래서 부부간의 종교가 다르거나 고부간의 생활 방식이 다 비슷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긴다. 비록 매력 정도나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비슷할지라도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 다른 경우에는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자신의 태도와 유사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자존심 유지와 갈등, 감소 외에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한다. 취향이 비슷한 사람은 서로 상대의 행동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상대의 행동을 미리 짐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차 유사한 사람을 찾는 것이 편하다. 행동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연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거나 서로 좋아하면 비슷하게 닮아간다. 신혼 초기에는 각자 개성이 뚜렷했던 부부들도 몇십 년 함께 살다 보면 식성이나 취미, 사고방식,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닮아간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너무 다르면 피차 괴롭고 비슷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상대에게 맞춰가려는 노력을 한다. 언젠가 제주도에 갔을 때의 일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날도 곳곳에 신혼부부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이 신혼부부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똑같은 셔츠나 바지를 입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서로 얼마나 유사한 태도나 취향으로 조절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카페나 술집 등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행동을 관찰해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세나 동작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가 웃으면 남자도 웃고 창밖을 쳐다보면 따라서 쳐다보고 스푼으로 커피잔을 저으면 상대도 따라 젓는다. 친구끼리 술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다. 안주에 손을 대면 잠시 후 상대도 그것에 젓가락질을 하고 한 사람이 술을 비우면 곧이어 상대가 술잔을 비운다. 그래서 술은 급하게 마시는 사람과 있으면 권하지 않아도 상대를 따라 급하게 마시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친한 사이일수록 이런 행동의 일치가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웃으면 우습지 않은 일에도 흔쾌히 따라 웃지만 싫어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서로 따라하는 일도 적다. 마지못해 따라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같은 행동을 한다. 이처럼 좋아하는 사이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세나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동시성 현상이라고 한다. 오래전에 사랑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병원이나 학교에서 포기한 자폐증 아이의 부모가 스스로 아이를 치료하는 데 성공하는 해피엔딩 영화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묵묵히 따라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부모에게 철저히 무관심하고 허리를 까딱거리면서 접시 돌리기에 열중하는 아이 옆에서 부모는 단지 아이와 똑같은 행동으로 반복했을 뿐이었다. 마침내 아이는 부모를 쳐다봤고 스스로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최근에 본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영화에서도 자폐를 치료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 영화에서도 아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엄마의 태도와 행동이 아이의 마음을 열었다. 같은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호감을 형성하고 친근감을 느낀다. 왠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보라. 아마 그 사람은 나와 일치하는 행동이 적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면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셋째,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면 서로 가치관과 신념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키포인트, 유유상종, 동병상련, 가재는 개편뿐 아니라 깃털이 같은 새끼리 모인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유사성의 원리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과 유사한 태도나 취향을 가지려고 애써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과 더 생산적이고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면 태도나 신념에서 유사성을 공유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보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 이거 이거 보니까 진짜 어떤 너무 네, 그 TV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발을 다쳤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개를 키워요. 개를. 근데 자기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쩔뚝 하고 다니는데 강아지가 저 갑자기 쩔뚝쩔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쟤 뭐 다쳤나? 그런데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강아지가 하나도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강아지가 주인이 쩔뚝거리니까 자기도 그거를 따라하는데 그 아픈 감정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플 것 같아서 자기도 그걸 따라서 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 어, 어머나 진짜 이거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네, 우리는 그냥 이런 일상적에서 왜 뭐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다가도 뭐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그냥 마시면 우리도 따라 마시고 그 맞아요. 분위기가 다 그러지네. 우리가 창밖에 보면 뭔데 하면서 우르르 와가지고 또 같이 본다든지 예, 그런 맞아요. 그림이 막 그려지거든. 네, 진짜 너무 유사성의 일의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얘기들이 많아요. 부부도 다 부부도 성능? 닮아가잖아요. 예,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 근데 오래 사귄 사람들끼리 보면은 닮은데 또 오래 안 사귀었다 해도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은 또 닮았다라고 하는 많이 듣잖아요. 저희도 둘이 엄청 닮았다라고 얘기하거든 사람들이. 예. 예.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닮은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우리도 전혀 안 닮았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이 아이고 닮았어요 할 때는 그림 뭐가 보이는가 봐 이미지가.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같은 음식 먹고 맞아요. 같은 걸 닮아간다고 그죠? 서로 우리 다른 음식. 형제들도 그래서 형제들도 저희도 육남매인데 다 다르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다 닮았대요. 저랑 예. 언니랑도 얼굴이 완전히 다른데 되게 닮았대. 근데 그게 이미지인 것 같아요. 흉내나는 이미지. 이미지. 네네. 아마 이미지는 닮는 것 같아. 음, 우리도 여름이하고 하늘이하고 완전히 둘이가 완전히 얼굴 털이거든요. 이게 네. 하늘이는 우리 집 이미지라 음, 여름이 엄마 쪽이라 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조카 결혼식에 갔는데 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미호가 너가 여름이가 왜 동안이를 닮아서 이쁘노? 언니 똑바로 말해봐라. 여름이가 동안이를 닮았다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그렇다는 그 이해는 되는데 말이 안 네. 맞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 그리고 내가 음, 웃어봐가지고 똑바로 말해봐라 이래놨더니 그래가 한바탕 웃었는데 음, 야, 얼굴 닮고 하는 행동도 닮고 여기 보니까 왜 우리는 유유상종 동병상련 가정의 개편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네. 외국은 네. 새 새끼 모인다는 서양 속담도 있다. 아, 서양에는 이제 새가 깃털이 같은 사람 이런 말이 있네. 아, 그러니까. 우리 신혼여행 가면 왜 옷이 다 똑같은 티를 입고 가잖아요. 맞아. 요즘에는 그렇게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티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저희도 청바지에 똑같은 티 사가지고 그렇게 입고 신혼여행 갈 때 그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 거 우리도 보면은, 이번에 지난 한두 달 전에 체육계를 할 때 모래밭에 가서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 남자의 파란색 있잖아요. 우리 그 실행이다 이 책 색깔 티셔츠를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여자분들은 처음에 받을 때는 좋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야기 들려오는 소리가 아, 나 그 색은 내한테 안 어울려. 여자들은 보통 흰거나 뭐 분홍이나 뭐 이런 오렌지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남자색이잖아 하면서 그 노란 거에 비하니까 이렇게 이게 튀는데 아 이거보다 더 새파란 색이었어요. 처음에 받을 때는 음, 막 좋아라 하더니 나중에 돌아서 이 다른 색으로 막 그 자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한번 바꾸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 이거 같은 값이면 나는 흰색으로 바꿀래.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음, 어디를 가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체로 이렇게 입을 때는 같이 맞춰주면은 그 단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 모래밭에서 엄마 꿈까 야 없으면 이거 뭐 게임이 되겠나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막 힘을 발휘하고 어떤 게임이냐면 또 그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를 카드 한 개 한 개 낱말을 퍼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음, 그거를 우리가 막 빨리 와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가사를 다 맞추는 거예요. 시간을 재면서. 음, 와, 그냥 모래알을 휘날리면서, 그게 단체 옷을 입고 그거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뭐 하는가, 무슨 보물찾기를 하는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그하게 보였겠어요. 예, 그런 게 여기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단체 옷을 음. 입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닮아간다라는 게, 내 친구들도, 진짜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들은 얼굴이 안 닮았는데 되게 닮았다고.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같이 늘 붙어 다녔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 같이 이렇게 다니면 둘이 자매인 줄 알아요.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이 생겼다고. 자매냐고 그렇게 음, 얘기할 정도, 쌍둥이냐고 그렇게 할 정도였었거든요. 음, 네, 닮아 보이나 이게 봐요. 눈, 느낌이. 코 따지보면 안 닮았는데, 우리도 이 앞집에 쌤하고 이 아파트도 같이 이사를 왔고, 27년 정도 살았죠. 그 집에 또 남편이 같은 회사, 우리 남편하고 같은 회사 다녔고, 학원도 거의 30년 이상 같이 운영했고, 항상 뭘 하면은, 나는 세엄, 그는 영어음악 학원이에요. 세엄, 영엄, 영엄, 세엄. 둘이가 그냥 같은 단어로.
아, 붙여 다니. 채용 영어. 체험용, 영음체험 대박. 이름보다도 그거는 또 미역이고 나는 미역이 그거는 또 정옥이거든. 그때 우리 옥토리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응, 그런 이미지가 그게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냥 내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어. 아, 쌤, 참 우리가 진짜 세월이 오래 갔다.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이제 그랬어. 우리가 참 티내지 않고 우리가 그냥 바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유지되는 거 아닐까? 내가 그 말을 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응, 막 너한테 이게 우리를 그때 막 누가 하면은 뭐 저기 잘하나 싶어갖고 막 끄집어 내려라 그러고 옆에서 막 그하고 그럴 때 우리 할 때 좀 그런 밑에 좀 젊은 쌤들 그런 쌤 몇 사람 있었어. 이게 그런 게 이제 한번 그냥 딱 부딪히면서 내가 완전히 범띠잖아요. 호랑이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그 쌤 완전히 쌩 난리를 진짜 쳤어. 응,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도 이런 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누가 이런 걸 하겠냐고. 다 처음 하고 바쁜 사람들한테 할 때 했는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하겠냐고. 응, 그때부터 질서가 잡혀갖고 지금은 누가 해도 다 서로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아. 되게 좋고 급수 시험 하는 거 이런 것도 치을 때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수입 생기거든요. 우리가 주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거를 그때 처음에 할 때 되게 갈등을 많이 느끼면서 이거는 우리 음악 분과서 이과를 가겠다. 내가 그게 우리 사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응, 처음에 한 4번 하다가 1년에 4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안 나온다. 3번으로 줄이자. 그럼 그때는 우리가 하루 종일 나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 그게 이제 응, 수익금이 생겨갖고 음악분과에 이제 그게 희비로 모이니까 그래서 뭐 여행을 가자 뭐를 하자 할 때 좀 되게 푸짐하게 돌아가요. 응, 그런 일이 있어요. 할 때. 되게 우리는 편안해. 우리가 위에 이게 한 30년 된 사람 몇 사람이서 딱 틀을 잡고 일이 바르게 이끌어 가니까 되게 모임이 탄탄해져요. 그래서 지금 응, 밖에 나가도 기본 회비는 내고 계속 있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응. 그지. 우리 김익 하여튼 선생님 지금 운전 중이신데 우리 유사성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같이 유사성의 효과. 선생님이 곧 나가야 하신대요. 사진 아, 한번 찍고요. 그래요? 네. 예, 네. 제가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어디 갔지? 셋, 네, 찍었습니다. 아, 아, 최성희 선생님 좀 사실 들어가셨네. 아, 최성경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덜 추운 안녕하세요. 것 저 버스 네, 지나가는 게 감사합니다. 먼저 좋네. 나가세요. 네, 네. 오늘 바깥에 안 나가봤네. 어제도 강의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정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가질 않았는데 여기 안에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북향하고 이 남양하고의 차이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아직 남양 살다가 북향에 들어왔는데 방 2개, 작은 방 2개는 밝아요, 낮에. 근데 이쪽은 베란다에 더군다나 지금 짐을 다 싸놔서 그런가 어두워, 깜깜한. 그래서 시간을 몰라요. 같아요. 어제 아침에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시간이 벌써 흘러가지고 보통 9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9시에 씻었어요. 그래갖고 정신없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하고서나 씻었고 갔다 왔는데도 똑같더라고요. 갔다 왔는데도 깜깜하니까 막 정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저녁 10시가 된 거예요. 벌써 이렇게 됐어? 진짜 감각을 모르겠어, 감각을 아직.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제일 큰일이에요, 이사는. 그 짐이 그대로 딱 자기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딱 끄집어내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맞아요. 아유, 진짜. 그러다 뭐가 어디 짐이 들어가 너무 있는지 많아가지고. 를 모르니까 힘들어. 몰라, 뭐 음,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몰라. 진짜 제자리만 갖다 놔도 하면서 그냥 맨날 우리 남편 내보고 쏘고 제자리만 갖다 놔라 하는데 맞아. 그게 제일 참. 중요한 거. 응,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아니, 금방 쓰고서나 금방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딴 사람이 찾으려면은 절대 못 찾거든. 찾아. 그 제자리다 놔야지. 그게 제일 어딜 중요한 거. 가도
찬장에 가도 마찬가지. 내가 늘 딱 손이 딱 냉장고 문이라든지 찬장문만 열면 내가 딱 찾는 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방향 바꿔놓으면 못 찾아. 맞아요, 맞아요. 그 많은 짐을 어떻게 다 찾겠어요. 아이고 참. 정리하면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걸 익혀야지. 네. 유사성의 원리가 이렇게 닮아가는 거. 네. 예. 근데 이 결혼식장에 가도 보면 그 새로 막 결혼하는 커플들 있잖아요. 예. 그 커플들도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요? 아, 맞아요. 음, 그래서 비싼 사람끼리 만나는 것 같아, 진짜. 저희 둘째 형님하고 저하고 되게 안 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나이 먹으면서 많이 닮아갔어요. 예전에 지금 안 지금 닮았는데. 지금 제 머리 스타일하고 지금 모습이 저희 둘째 형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 어려서는 둘째 형하고 되게 안 닮았어요. 저는 큰 형하고 좀 닮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큰 형하고 닮은 거는 없어지고 둘째 형하고 이 얼굴이 형이 되게 많이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리고 그 아까도 박 교수도 얘기했지만 외부에 나가면 사람들이 가족은 알아보잖아요. 저희끼리는 보면 우리 그 뭐 딸내미나 이렇게 뭐 진짜 옆에서 보면 우리 닮은 거 맞아. 그런데 밖에 가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거 보면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 회사 내에서도 그런 게 닮아가는 것들이 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회사 생각을 내에서는 뭐가 닮았어요? 네? 회사 내에서는 뭐가 닮았어요? 누구하고? 아 그게 사실은 문화잖아요, 문화. 비슷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삼성맨은 삼성맨만의 그게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현대 출시인지 삼성 출시인지 사람들이 알아요. 행동하는 거 아, 보고. 예. 아, 그런 말은 못. 그게 그게 얼마나 재밌냐면 삼성은 인재 경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안을 무진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개인 플레이가 많아요. 음. 근데 밖에 나와도 그 혼자서 뿌진장 잘하는 사람들이 삼성맨이래요. 음,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는 그런 거를 그렇게 잘 몰랐는데 요새 명장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요. 음, 어,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이 그분들이 어느 회사 출신인지 아는 것도 있지만 어,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을 끌고 가면서 제가 그런 게 필요하구나. 조직을 끌고 가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끼리끼리의 이 그 조합을 만들어 주는 거. 그, 그, 그렇겠네요. 예, 유사성이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이든지 비슷한 그 성격이든지 아니면 비슷한 취향이든지 이런 유사성이 연결되는 그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끼리 되게 잘 떠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레크레이션이나 뭐를 할 때 아니 레크레이션에 뭐를 진행할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섞어 놓고 그거를 막 이렇게 같이 굴러가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되게 많이 섞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게 바람직할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소먹소먹해서 아예 네.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물론 리더는 하나 세워야 어, 되는 건 있겠지만 각 그룹별로 그러니까 그게 아닌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제가 카톨릭 대학 병원에 가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음, 그 강의를 하는데 그룹별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나 같을 건데
한 그룹은 그냥 뭐 말을 못해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활성화되는데 어떤 그룹은요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음, 10명이 한마디도 안 해. 그게 아마 이제 제 강의의 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거기가 막 이렇게 또 활력이 되는데 그래 그렇게 아예 안 움직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맞아. 했더니 반응이 없는 데가 제일 힘들어.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같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음, 병원에 뭐 예를 들면 여의도, 강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는 우리 같으면 있잖아요. 몰라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안 하더라고.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거야. 그 강의 평가가 나중에 어떻겠어요? 되게 안 아, 좋게 나왔어요. 아, 어, 그래, 딱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럴 때는 사전에, 오늘 우리 이런 강의가 있다는데, 조금만 먼저 좀 얼굴이라도 익혀놓고, 좀, 그저 그렇게 딱 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조금 됐으면 돼. 그냥, 맞아요. 각, 그거를 각,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이제 강의 주최자가 한 얘기가 당신들이 강의를 많이 안 해봤죠. 이런 강의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완전히 여기가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인지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지금 이미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포 형성하는 시간을 사전에 가졌어야 되는 거야. 같이 이게 친숙하게 하는 그런 거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우리는 열심히 전달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혁 선생님 말씀하신 게 100% 맞더라.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맨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 서로 어울리게 그 레크레이션 같은 그런 거를 조금 하고 시작하는 게 제일 마음을 안 열고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마음을 열어놔야 돼. 서로 상대방끼리 인사하면서 손잡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 그러면 더 열어지고, 만약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독서 모임, 어떤 독서에 대한 강의를 하신다 이러면은, 저기 뭐 송도에서 한 사람 오고 어디서 오고 막 각자 좀 누가 누군지들 모르고 그냥 앉아 있으면은 저 사람 마음도 읽을 수도 없고 사전에 이제 한 10분 전이라도 오늘 우리가 뭐 독서 모임에 관한 책인데 뭐 책 좀 읽으세요. 무슨 책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냥 인사라도 나누고 시작했으면은 되게 좀 그래도 분위기가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럴 그래가 저번에 수도 제가 이제 있죠. 그 어디 이경욱 시인 그 이제 그 북토크에 우리 포항의 북구의 그 시청 길거리 아트에 오락해서 그냥 진짜 막 갑자기 알아가지고 제가 막 마치고 바로 뛰어갔어요. 날씨도 비도 오고 되게 추운데. 가니까 이제 그 10사람 중에서 2사람은 이제 뭐 리드하는 사람이고 4사람씩 이틀 동안 앉아서 그 북토크를 하시는 거예요. 다 시조 시인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내 자리를 간다고 전화를 했던 내 자리를 하나 딱 비워놔서 가운데. 근데 이제 시조는 그 시조를 자기가 읽고 이렇게 해석을 안 해주면 우리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거라고 틀려가지고. 그냥 마침 음, 음. 가니까 아, 그 자기 그 내 책을 한 권 주신 분이 그 시조를 읽고 막 우시는 거예요, 막. 그래가 이제 그 중간에서 사회 보시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썼나 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글도 하나 모르고 진짜 눈이었는데 뭐 눈으로 보고 직감으로 그 글도 하나 못 배웠으면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글이라도 아는데 그거를 그 했을까 하면서 막 훌쩍훌쩍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경옥 씨하고 어떤 분인지 내보고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그거 진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딱 한 사람만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우연히 우리 친구들 모임에서 이제 그 카페에 가니까 내 아시는 교장 선생님 책이 있었고, 그 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분은 조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냥, 그래, 한 두세 번 만났는데, 갈 때마다 정말 그 인생 얘기를 편안하게 좀 많이 들려주셨다.
그래서 되게 끌렸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오게 됐고, 저도 이제 조금, 뭐,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시조 있는 데 관심을 가게 돼서 정말 참 인연은 소중하더라. 이제 이런 일 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그 같이 찍었던 사진하고 문자가 와가지고, 아, 몇 마디 딱 문자가 왔는 거예요. 그 쌤 열정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다고 막, 그냥 음, 그러면서 자꾸 놀러 오라는 거예요. 오면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서로, 아, 이런 게 끌림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선생님, 우리가 이 통화를 해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통화하지. 책 읽지 않는 사람하고는 정말 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하면서. 그분은 제가 막 이제 막 티카시 쓰고 짧게 쓰는 거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선생님, 그 어떻게 모임해야 돼요? 막 관심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서로가 막 끌리는 것 같아. 나는 시설을 어떻게 적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은 내 짧게 이런 걸 어떻게 쓰냐고 막 물어보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분은 많은 이제 뭐 시조 인허사를 저한테 소개를 많이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주 놀러 오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미리 서로 알아서도, 그래,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다 책을 또 한 권씩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되게 뭐 고맙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 분위기가 조금만 이렇게 서로 알아줘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봐봐, 우리가 책을 읽으니까 같이 서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그죠? 유유상종. 음,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책 읽다 보면 또, 읽은 내용들을 나누면서 공통점 또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 예, 막또 이 얘기 공통점. 저 얘기 하다 보면은 또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소재거리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제가 이번에는 가서 저 사진에 대한 책을 5권을 빌리 왔거든요. 네. 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진이라는 건 그 순간을 하는 거고,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한 사진 이래가 제목인데, 이 사진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사진이 이런 거구나. 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옛날 선회 사진 그 사진을 찍었다 뺀 거 있잖아요. 작은 사진 빼놓은 거. 앨범으로, 네. 아니, 저기 옛날 카메라 찍어 빼놓은 그거를 다시 배경 위에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놓은 것도 있더라고. 아, 음, 이렇게도 다 책을 내네. 그리고 또 뭐 각도를 음, 어떻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일상에서 사진을 다양하게 찍어갖고 또 책을 내는 사람도 많아갖고 하여튼 그런 음.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 책이라는 건 정답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책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게 예전에 같은 경우, 예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목차를 할 때 뭐 우리가 지금 뭐 행동, 실행 뭐 이렇게 분류를 나눴는데 어떤 책에는 아무 그런 것도 없고 자기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다다, 산이다, 구름이다 그냥 쭉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낸 책도 있고 네. 그거는 뭐 분류를 나누지 않았더라고요. 음, 그런 거 보면 그래 하면은 우리는 책 쓰는 것도 그냥 다양한 소재로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도 그냥 다양하게 빌려서 보니까. 이것도 맞아요. 이제 습관이 되니까 조금 가면은, 빌려와지네. 음, 음. 그래요. 하여간 이게 유사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아침에 나눴는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끼리끼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왜 니네들은 끼리끼리 모이냐 그러는데 결국 끼리끼리 만나더라고요. 일도 끼리끼리 만나는 사람들이 일을 벌이지 전혀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음, 성향이 비슷한데 각각의 달란트가 재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내년에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어. 이미옥 선생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감성적으로 성경쌤은 왜 우리 그 성경쌤 캐릭터가 체인지 메이커잖아요. 새로운 것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주고 이제 박 교수도 뭐 하여간 어쨌든 막 끄집어내 갖고 뭘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옥 선생님 감성 터치를 하고 결국 저는 뭐 하여간 또 요새 계속 배우고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거를 기획하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하니까 내년에는 우리끼리 뭔가를 그런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연합으로 뭔가를 전에 늘 고민했던 건데 아직 실행을 못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꼭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나 온라인에서도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나 만들어서 작은 것부터라도 이렇게 해나가면 어떨까. 하여간 요즘에 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유사성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끼리 원 작은 리그를 만들면 사람들이 그 안에 와서 이렇게 놀게 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처음부터 뭐 큰 금액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돈 10,000원이라도 좋고 회원제를 외부 사람들을 영입해서 같이 이런 사람들은 이미옥 선생님이 좀 케어를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최성현 선생님이 케어해 주시고 그래서 같은 그런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죠? 필요한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캐릭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성장에 필요한 것들 제가 이렇게 그 완주 다니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누군가 이 엮는 것만 잘해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며칠 해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요즘에 왜 그 뭐야 그 상당했을 때 문자가 잘못 가가지고 그런 거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잖아요. 그거를 음, 회사에 그거로 당해가지고 옛날에 기타 동호회 하던 사람인데 이분도 그 KT 그쪽에 되게 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고 같이 장가를 하던데 그런데 전화가 문자가 왔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라면서 그래. 우리 남편도 그러고 요즘 이런 전화 많이 저기 문자 많이 온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내 카톡을 받는가 봐요. 그러면서 저기 선생님 진짜 뭐 책도 많이 쓰고 하고 근데 내 로망을 다 하고 있다 하면서 그래. 자기도 긴 글은 못 쓰겠고 이런 짧은 글을 시도 쓰고 있는데 내 죽기 전에 진짜 작은 시집이라 하는 게 내 소망이다면서 그래가지고 산불 감지기를 하고 있는데 뭐 2월 때까지가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 학원에 한번 찾아가겠다. 쟤를 좀 그거 해달라고 좀 선생님 아는 거를 가르쳐줘. 얼마든지 내가 해줄 수 있다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내가 시간을 뺏기니까 제가 대답을 몇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지금 음, 있는데 저도 제가 지금 막 챌린지 해야 되고 책 빌린 거 봐야 되고 하면 저도 너무 바빠요, 지금. 음, 바빠서 아, 진짜 마음을 딱 피우고 그쪽으로 좀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겠는데 선뜻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놀러 온다고 하면 놀러 오세요 이 정도는 하는데 이 경우 이분도 자기는 공직에 퇴직하시고 시조만 쓰셨고 2008년도인가 그 우리 교장쌤 덕분에 이제 시인 등단을 하시고 그래 쓰시는데 우리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 음, 뭐 뒷할 하면서 그래 자꾸 묻고 선생님 그런 거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좀 있어 봐봐요. 지금 몇 사람 못 와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관심은 있어. 우리는 발을 담가서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처음인 사람은 이만큼 세월을 보내야 자기 거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는 거고. 그렇게 한번 또 저기 다른 색다른 아주 작은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성경 쌤이 하고 있는 고려학교도 그런 측면에서 또 같이 뭐 협력을 하든지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어떤 작은 일들을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여간 벌써 8시 또 6분이네. 예, 벌써 8시 6분이야. 예, 시간이 그래서 얼른 빨리 또 가네. 밥 먹고 저도 출발해야 돼서 네, 하여간 감사하고요. 또 사진, 내일 그 사진 뵙도록 멈췄었어, 하겠습니다. 잠깐. 네, 네, 사진이 잠깐 감사합니다. 멈춰졌어. 지금도 멈췄네. 네, 행복한 네.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